늦은 밤 실화탐사대 앞으로 도착한 제보. 이게 제가 그 영상 이제 몰카를 지켜가지고 네, 이게 불법 야동 사이트에 네. 유포가 됐어요. 예? 그냥 가족들 생각하니까 가지고 그냥 다 포기하려고 했는데 네. 약간 제 주변에서도 약간 이런 걸 언론화 시켜가지고 네네. 좀 제 세상에 밝혀지면은 네네. 그래도 조금이라도 덜 힘들지 않을까 해서 저도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됐어요. 숨소리마저 지쳐 보이는 그녀. 우리는 무거운 밤을 달렸습니다. 이제가 성인이 된 듯 너무나 어려 보이는 모습의 제보자. 그녀가 용기를 내 카메라 앞에 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진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뉴스에서만 보던 일들이 저한테 일어나니까 너무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2달 전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서 발견한 자신의 동영상. 최근에 올라온 거 9월 13일. 아유, 이제 제목에 제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실제 이름이 적혀 있던 거예요? 그 가해자 얼굴만 모자이크 처리하고 제 얼굴이랑 목소리 그런 거 그냥 다 나오게.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영상을 확인했다는 수진 씨. 처음 느껴보는 공포였습니다. 해당 사이트에는 몰래 촬영된 자신의 성관계 영상과 신상이 유포돼 있었습니다. 한 사이트는 제 영상을 시청한 수가 나와요. 거기에서는 제 영상을 본 사람이 54만 2천 명 정도 되고, 또 다른 사이트는 댓글 달 수도 있게 만들어진 사이트라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제 이름을 넣어서 희롱하는 댓글들이 엄청 많았어요. 아이고. 로그아웃이 없는 사이버 지옥. 온라인 성폭력이 난무한 그곳엔 결제만 하면 수진 씨의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을 유포한 사람은 누굴까? 5년 전인데 그때 당시에는 어렸고 그 일주일 정도 사귀었는데 일주일? 너무 좋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한테 친구 요청이 와가지고 그 요청을 받으니까 이제 메시지 연락이 왔어요. 먼저 예전부터 저한테 호감이 있었다, 그냥 너무 좋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그걸 믿었던 거죠. 아이고, 당시 중학생이었던 피해자. 가해자는 5살 연상의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는 5년간 이 영상을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와 생각해보니 모든 게 계획적이었습니다. 계속 영상 찍자고 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계속 싫다고 얘기하니까 알겠다고 얘기하고 나서 어떻게 영상을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구매할 때 목을 조르고 머리도 잡아당기고 자꾸 때리고 하니까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뭔가 말을 안 듣고 그러면은 해코지를 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결국 하던 일도 그만둔 채 도망치듯 살고 있다는 수진 씨. 낮에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밤이나 새벽이 되면은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이 사건들이 계속 생각이 나고 계속 혼자 울 때도 많고. 어떻게 하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큰 소리로 울 수도 없습니다. 아니 그냥 지켜보는 저도 이렇게 숨이 막히는데 피해자는 오죽할까요? 이제 가족분들은 좀 몰라, 아무도.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막 건강한 게 아니라 몸도 그렇게 좋지도 않은 상황이라서 약간 제가 가족 노릇하면서 일하면서
제 생활을 버티고 있었는데 그런 일 때문에 이렇게까지 그만두니까 아이고. 제 더욱더 말하기가 어려워. 약간 알고 나면은 괜히 더 힘들어질까 봐. 음란물 사이트에 영상이 올라와 있다는 또 다른 피해자. 은정 씨도 미성년자 때 촬영된 성관계 영상이 유포됐습니다. 피해자들이 더 있다는 거죠? 그때가 중3이야. 저거들이 너무 취해 있었는데 모텔이었고 근데 영상 찍힌 것도 몰랐었는데 그냥 밖에 돌아다닐 때도 사람들이 다 알고 뭔가 쳐다보고 수근대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사람 마음에 걸어다니기가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곤 최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유. 저는 처음에 저 말고 한 명만 더 있는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듣기로는 그 6명인가 7명인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많이 갑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점점 늘어나죠. 근데 진짜 왜 그런 짓을 했는지 그냥 너무 이해가 안 가요. 피해자들은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됐을까? 불법 동영상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은정 씨의 남자친구입니다. 먼저 경찰에 신고부터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상황에서 제가 혹시 몰라서 그 예를 들어서 음란물 사이트 하나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이렇게 적으면 수십 개인데 많으면 수백 개, 수천 개까지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이걸 좀 어떻게 해서라도 뭐 여자친구랑 그 동생을 도와야겠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소문의 실체를 확인하고 은정 씨를 설득해 경찰에 신고했다는 김 씨. 여기 이렇게. 아, 올라와 있고. 네. 이거는 조회수가 3,900뷰네요. 이거 이제 거의 한 4,000명 가까이 이 동영상 클릭해서 재생했다는 뜻인 것 같네요. 사이트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영상은 지워도 지워도 마치 좀비처럼 살아나 피해자들을 괴롭힙니다. 진짜 좀 화가 많이 나네요. 좀 말할 수 없는 감정이 좀 진짜 용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겠죠. 현재 6명의 피해자들은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피해자는 3명이고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관련돼서는 3명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친분 관계를 쌓고 모텔에 같이 이제 들어가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을 해서 이제 불법적으로 촬영을 한 겁니다. 가해자의 핸드폰엔 만 13세인 미성년자의 영상도 있었습니다. 무려 9년간 성착취 영상을 모아온 가해자.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언제든 범행이 가능했습니다. 배포를 할 때는 본인의 얼굴을 모자이크 한 채로 배포를 했고요. 불법 음란물 사이트의 관리자에게 가상화폐를 받고 판매를 한 겁니다. 수년이 걸쳐서 범행이 이루어졌으니까 피해자분들의 피해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재배포가 돼서 계속 가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찰은 최 씨를 검거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병중에 있는 아버지를 돌봐야 한다며 탄원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아버지를 돌봤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MBC 실화탐사대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민혁 PD라고 합니다. 동생분이세요, 혹시? 네. 영상 불법 촬영 때문에 전에 취해서 나왔습니다. 지금은 아예 연락 가신 적은 없고 주소 이런 건 없으셨어요? 오늘은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집안에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들은 지금 동네 사람들 거니까 그냥 진짜 가져주세요. 얘기를 좀 나눠보기에는 좀 어렵나요? 주위에 알려질까 제작진을 경계하는 가족들. 현재 그는 유명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가해자는 불우했던 가정사와 경제적인 궁핍 등의 이유를 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돈이 필요해 성착취 영상들을 판매한 걸까요?
그때 그 당시에 갑자기 이 연예인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순간계 영상을 뭐 저희가 뭐 입수했다고 저한테 얼마 주고 판다 이런 적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말했으면 자기가 일반인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가해자의 지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기 집에 돈이 많다는 식으로 이제 SNS에 그 통장 내역들을 올리거나 아니면 막 시장을 막 한다거나 게임에 이제 현금을 하고 그것도 자랑으로 많이 올리고 난 이 정도다 이러면서 어느 정도를 몇천만 원 단위로 했어요. 와. 그렇게 돈이 많았어요? 근데 저도 그게 어디서 돈이 나온 건지 그 추천을 저도 알고 싶었는데 그런 거 말 안 해주니까 20대 젊은 나이에 주변인들에게 돈이 많다며 재력을 과시한 가해자. 귀금속 상당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20대 20살이었으니까 좀 중학생이나 16살이나 17살 불러서 모텔 데리고 술 먹고 그랬었거든요. 군대에서 소송이 몇 번 걸렸거든요. 댓글로 싸우다가 뭐 여성 혐오 댓글 이런 것들로 한번 뭐 논리 충돌인데 그 사람들이랑 이제 막 댓글로 싸우다 보면 이제 뭐 어떻게 군인 이런 댓글 다냐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랑 등져서 놓고 이러니까 그가 쓴 글엔 여성을 혐오하는 표현과 욕설이 가득합니다. 이런 걸 SNS에 올렸다고요? 아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며 여성 비하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게다가 점점 돈이 미쳐가는 느낌이 들었던 게 있어요. 그리고 게임에도 너무 미치고 그걸로 돈 엄청 많이 버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뭔가 희열을 느꼈나 봐요. 자기 말로는 뭐 이제 뭐 돈이 없어가지고 그랬다는데 돈 벌려고 그게 몇 번 됩니다. 여러 번 영상 몇 개를 묶어가지고 그리고 한 번에 200만 원 다 받은 게 아니고 20만 원 받을 때도 있고 30만 원 받을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묶음 판매를 하면서 이제 몇 번을 쭉쭉 파는 거죠. 가해자의 범행은 대범하고 치밀했습니다.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와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나눈 뒤 가상화폐를 받고 9년간 모은 성착취물들을 전송했습니다. 가해자가 이 영상들을 저장해왔던 이유는 뭘까요? 자기와 관계를 했었던 사람들에 대한 동영상을 보관하는 것은 일종의 전리품이에요. 올린 것만 5년 전에 거 올렸지. 그러면 5년 전에 거 올렸는데 4년 전에 거는 없었을까요? 3년 전에 거는 없었을까요? 뭐 이것이 이번에 뭐 처음이다 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하다가 딱 이번에 적발됐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있을 거라고. 수진 씨에게 가장 시급한 건 불법 영상물 삭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영상은 이미 수많은 사이트에 퍼져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걸 지웠다고 해서 우리 그 외부의 그 동영상 야동 사이트 이런 성인 사이트 이런 사이트들을 공유하는 것들만 저희가 삭제를 할 뿐이지 개인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거는 삭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이게 뭐 올라오기도 하고 뭐 1년 뒤에 올라오기도 하고 뭐 10년 뒤에 올라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계속 정기적인 삭제 업무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럼 평생 불안해하는 건가요? 아, 하루하루 피가 마르겠어요, 정말. 지금 이 순간 또 다른 곳에서 수진 씨의 영상은 올라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확인하고 이거 올라가 있는 줄 알았어요. 생각보다 돈 많아가지고 그리고 많이 안 좋은데 가해자가 검거된 뒤에도 해당 사이트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운영자도 수사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타임은 운영자는 아직 검거가 안 됐어요. 운영자는 검거가 안 되는데 추측으로는 아마 외국인이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검은머리 외국인. 왜 이런 불법 음란물 사이트는 없어지지 않는 것일까? 피해자들의 동영상이 발견된 불법 음란물 사이트들입니다. 이 사이트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국내가 아닌 미국, 불가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모두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해외 IP로 나와 있는 겁니까? 그건 이제 우리나라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해외 사이트들이기 때문에 이걸 그들이 뭐 미성년자라고 분리를 할 이유도 없고 그거를
뭐라고 해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해외 사이트이기 때문에. 경찰청에 따르면 디지털 성폭력 범죄는 2019년 2,698건에서 지난해 4,349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법무부는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겠다며 디지털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를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겪는 고통에 있어서는 사회적 살인과 다르다고 할 수 있겠느냐? 유관부처에서는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데 얼마나 상시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런 활동은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수진 씨는 오늘 하루를 견딥니다. 사람들 만나기가 얼마나 무서울까요? 눈을 마주치면은 약간 영상을 보고 나를 알아봐서 나를 보는 건가? 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울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했는데 뉴스나 기사 한 줄 안 뜬 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죠. 이게 꼭 언론화가 돼가지고 죄값 많이 받게 했으면 좋겠고 이게 반성하고 평생 후회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